안녕하세요. 하나로 의원의 강용수입니다. 오늘은 심장 CT 검사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나로 의원은 지멘스사의 이중 소스 C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소스 CT란 기존의 일반적인 단일 소스 CT, 즉 하나의 튜브와 하나의 디텍터가 이루어진 시스템에 비하여 이중 소스 CT는 하나 시스템을 더 장착하여 2배 이상의 속도로 촬영이 가능한 CT 장비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쪽은 일반적인 싱글 소스 CT의 설명이 되겠고 튜브와 디텍터가 쌍으로 한 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듀얼 소스 CT의 경우에 한 쌍이 더 들어감으로 해서 2배 이상의 속도로 촬영이 가능한 CT가 되겠습니다. CT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밴드들은 GE, 필립스, 캐논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중 소스를 생산하는 회사는 지멘스만이 유일하며 저희 하나로 위원회는 이번에 3세대 듀얼 소스 CT인 소마톤 포스가 들어왔습니다. 재원을 잠깐 보면 소마톤 포스는 듀얼 150채널 튜브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마침 예전 CT와 이번 CT의 비교를 같이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2019년에 촬영하였고요. 2020년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온 이후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미지 퀄리티는 크게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CT에는 관전압이 120이었고 새로 들어온 CT는 자율적으로 KV 모드가 조절되어 90kVp로 촬영되는 영상입니다. 그 결과 영상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지만 엑스레이 양이 기존 CT에서 2500에서 새로 들어온 CT의 경우는 약 80% 정도의 피폭량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저널에 의하면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장 CT 5년간 추적 검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일반적인 치료를 한 경우와 일반적인 치료에 CT를 같이 촬영하여 추적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심장 CT를 같이 병행하면서 치료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약 반 정도의 사망률이 감소가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심근경색이 발생한 비율을 보면 CT를 같이 시행한 경우 일반적인 치료만 한 경우보다 역시 약 반 정도의 심근경색 발생률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흉통이 있는 환자에서 심장 CT를 같이 병행한 군은 CT를 사용하지 않은 군과 비교할 때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과 심근경색의 발생을 의미 있게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미국 심장학회 논문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발전하는 심장 CT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서 심장 CT는 관상동맥 질환을 평가하는 비침습적인 첫 번째 검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반복되는 검사로 인한 방사선 피폭인데 이는 2007년에 발표된 논문과 비교할 때 2018년 현재 방사선 노출이 80% 이상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심장 CT는 관상동맥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첫 번째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검사법이며 우수한 음성 예측률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실제 촬영된 심장 CT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2020년도 3월에 처음 설치가 되었고요. 70 관전압으로 촬영된 CT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깨끗한 혈관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시 같은 영상이고요. 우측 관상동맥, 좌하전 관상동맥, 좌회전 관상동맥의 혈관 분석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는 깨끗한 영상을 보임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 환자 엑스레이 양을 생각해 보면 약 80 정도의 엑스레이 양이 추가되었는데 이 영상은 일반 폐 CT보다도 적은 양의 엑스레이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하트레이트 83 정도의 비교적 높은 하트레이트를 보이는 환자의 경우입니다. 역시 비교적 깨끗한 영상이 촬영되고 있고요. 폐 복부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우측 관상동맥, 좌하전 관상동맥, 좌회전 관상동맥이 깨끗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조사된 엑스레이양을 봤더니 266 정도로 일반 흉부 CT와 같은 정도의 엑스레이양이 피폭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9세 남자 환자가 간헐적 가슴 통증 및을 호소하였으나 심전도나 에코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칼슘 스코어는 비교적 329로 높았으며 특히 우측 관상 동맥에 비교적 높은 칼슘 스코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폐복부 CT 같이 시행하였고요. 3D 영상에서 우측 관상 동맥에 비교적 심한 협착, 또한 좌측 관상 동맥에도 협착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 혈관 분석을 시행하였고 혈관 분석 영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정상 혈관 루멘이 되겠습니다. 좀 더 내려오면 까만 파이브로패티 플락에 의해서 심한 스테노시스가 보이는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 컴퓨터 진단에서는 약 100% 정도의 스테노시스를 보인다고 하였고 역시 같은 정도의 스테노시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42세 남자 환자가 검진에서 시행한 심장 CT 소견입니다. 2009년도에 중등도의 협착 소견이 보였고 2011년도에 추적 검사하였습니다. 역시 같은 정도의 스테노시스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 2015년도에 다시 추적 검사를 하였고 저번에 2011년에 시행한 검사보다도 좀 스테노시스가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 2017년도에 다시 내원하였고 폐CT상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며 임상 소견을 보니 2017년도에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코로너리 아텐트를 시술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 2021년도에 다시 추적 검사를 시행하였고 스텐트가 삽입된 CT 영상이며 루멘 내부는 페이턴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3세대 듀얼 소스 CT에서는 스텐트 평가에도 매우 유용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2009년, 2011년, 2015년, 2011년에서 처음에 보였던 협착 소견이 유의한 소견임을 알 수 있습니다. 52세 남자 환자로 증상은 없었으며 폐암이 걱정돼서 폐암 CT를 시행한 경우입니다. 취미는 달리기로 매우 날씬하신 분이셨습니다. 폐 CT상 폐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우측 관상동맥, 좌전 관상동맥 석회화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날씬하신 분한테 관상동맥 석회화가 보여, 그리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관상동맥 석회화가 보여 마침 CT가 새로 들어와서 심장혈관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칼슘 스코어 영상이고요. 381 비교적 높은 정도의 석회화를 보였으며 좌회전 관상동맥 및 우측 관상동맥에 석회화 소견을 보였습니다. 3D 영상에서 심장혈관에는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층 촬영 영상에서 우측 관상동맥, 정상적인 우측 관상동맥 영상입니다.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 우측 관상동맥, 내부에 까만 스럼부스가 보이는 것이 보이시죠? 하부에 역시 또 있습니다. 보이시죠? 스럼부스. 다시 정상 소견 보입니다. 정상 우측 관상동맥. 각도를 달리하여서
우측 관상동맥 영상입니다. 정상 우측 관상동맥 내부의 스럼부스 소견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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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상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분석 영상에서 우측 관상동맥의 내부의 스럼부스가 보이는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한 소견이었으나 내부에 스럼부스가 차 있는 협착 소견이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처음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6개월 후에 스텐트로 협착이 확인됐던 경우입니다. 36세 남자가 간헐적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36세는 매우 젊은 나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가슴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CT를 시행하였습니다. 36세에서는 비교적 높지는 않았으나 36세에 칼슘 스코어가 올라가는 것은 흔한 현상은 아닙니다. 좌하정 관상동맥, 정상 좌하정 관상동맥이고요. 정상 좀 좁아지고 있고 바깥쪽에 플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하렙의 여기가 정상적인 좌하정 관상동맥 루멘이 되겠고요. 주변에 패티 플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 루멘, 여기가 패티 플락, 정상 루멘, 패티 플락. 다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 3D 영상에서 역시 협착 소견 확인되었고 스텐트 시술한 경우입니다. 혈관 분석 영상에서 협착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60세 남자 환자로 추울 때 운동하면 앞가슴 통증이 있고 답답한 증상이 있었으며 진료에 호전이 없어 정밀 CT를 시행하였습니다. 심전도 소견 정상 소견이었고요. 60세 정도 나이에 비교적 볼 수 있는 경증 석회화 소견 보입니다. 그러나 심장 CT 영상에서 심한 협착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EKG를 봐도 정상 소견입니다. 이와 같이 정상 EKG를 보여도 심한 스테노시스가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6세 남자 환자입니다. 시간이 중요한데요. 4시 정도에 촬영을 하였고 좌측 흉통 숨참 증상으로 원인 감별 후에 CT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심전도는 당시에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장 칼슘 스코어상 정상 소견이었고요. 그러나 3D 영상에서 혈관의 협착 소견이 보입니다. 혈관 분석 영상에서 정상 루멘이 보이다가 파이브로패티플락에는 스테노시스 보이시죠? 확인되었고 역시 컴퓨터는 심한 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 다시 불러들여서 아까 4시에 CT를 촬영하였는데 다시 협착을 하고 심전도가 어떻게 보이나 확인하였습니다. 심전도를 시행하였고 여기서는 그 허혈이 의심되는 이상 심전도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90% 이상의 심한 스테노시스 정도가 있어야지 EKG가 비정상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